네, 12월 7일 화요일 오늘은 영민한 DJ 김영민 매니저님과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한번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미크론의 불확실성이 뭐 해소됐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다, 이게 립 서비스다, 잠깐 이러다가 또 지수가 또 급락할 거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되게 말들이 많죠. 너무 근데 헷갈려요. 사실 이게 오미크론이 확산되는 것과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걸 여러분들이 좀 별개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이제 팬데믹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이런 질문들을 너무 많이 받았었거든요. 실제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사실 가깝게는 델타 변이가 확산될 때도 지금과 거의 비슷한 분위기였어요. 네. 매일같이 델타 변이 확진자 숫자를 따로 체크하고 전 세계 몇 개 국가에 델타 변이가 확산됐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시장도 빠질 거다라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6월 이후에 지수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시면 뭐 미국 증시 초급등해가지고 그야말로 사상 최고가 랠리가 있었고 유럽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물론 우리나라는 최근에 좀 부침을 좀 겪고 있긴 하지만 사실 글로벌 증시가 이 변이 바이러스 출현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내성을 좀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이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처럼 마찬가지로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의학적인 데이터들이 계속 공개되고 있다라는 것도 제가 어제 말씀을 좀 드렸었죠. 실제로 전파력은 워낙 좀 강하지만 치명률은 오히려 기존의 바이러스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다. 뭐 그런 가능성들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는 것과 주식시장이 비례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확진자가 만약에 뭐 4,000명, 5,000명, 6,000명 간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거꾸로 빠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보건, 방역과 관련된 리스크와 주식시장의 리스크를 좀 차별화 두고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 이미 뭐 국내 증시를 포함해서 글로벌 증시는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 조정 들어왔던 게 오미크론 변이보다도 더 강한 악재가 긴축과 관련된 우려였었거든요. 네. 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상하원 의회 발언뿐만 아니라 이 긴축과 관련된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시장이 이제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 글로벌 증시가 동반해서 급락 조정을 받았고 미국 나스닥 지수가 고점 대비 한 7% 조정 받았고요. 우리 코스닥 지수가 전고점 대비해서 한 9%, 유럽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글로벌 증시가 거의 비슷하게 조정을 받고 단기 바닥을 지금 확인하고 반등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오미크론 변이를 계속 얘기하는 것보다는 시장의 추세적인 움직임,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더 분석하는 게 훨씬 더 저는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오미크론 변이는 계속 확산될 수밖에 없다. 이미 그걸 주식시장은 내재화시키고 있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나면 지수가 이제 추세적인 상승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거거든요. 이번 주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예정되어 있고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동시 만기일 날 상방 배팅이 한번 들어올 수도 있을 만한 그런 타이밍이에요. 원달러 환율이 지금 1,180원 정도에 움직이고 있는데 환율이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외국인들이 좀 더 공격적으로 배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상당히 좀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추세적인 상승이 나타나면서 투자 심리가 아주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시장 전략을 세우실 때 자꾸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시장이 빠진다라는 편견을 좀 버리시는 거 거기서부터 좀 출발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편견을 좀 버리고 종목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심리가 회복되면서 종목별로 지금 반등 시도가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더 강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영민 DJ가 편입한 종목들 리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 리뷰한 종목인데 12월 3일에 편입하신 자화전자부터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상승 추세 오늘도 이어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내년 전망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사실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고 지금 NFT, 게임, 메타버스 이런 종목들이 변동성이 워낙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대안이 될 수 있는 업종은 IT 업종 아니면 또 제약바이오 업종. 성장 섹터 쪽에서는 제약바이오 업종이 지금 NFT, 게임이나 메타버스 종목들을 대신하고 있는 상황이고 좀 추세적인 상승을 좀 기대하고 배팅을 해볼 수 있는 업종이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IT 부품 업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자화전자를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을 좀 드렸고 오늘도 장 초반에 제법 강하게 움직였어요. 제가 목표가를 22,000원 말씀드렸었는데 21,850원까지 오늘도 한 6% 정도 급등세가 좀 연출이 되면서 고점 대비해서는 벌써 12% 가까이 지금 수익이 났거든요.
나왔거든요. 딱 2, 3일 만에 지금 이 정도의 수익이 나면서 V자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딱 지금 직전 고점에 걸려 있는 상태거든요. 내년도 전망에 대한 걸 이제 질문을 하셨잖아요. 사실 어찌 보면 자화전자는 내년이 진짜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원년이다. 실적은 작년에 아주 안 좋았고 올해 겨우 이제 흑자 전환하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카메라 모듈 그중에서도 이제 OIS 모듈이 애플의 아이폰에 이제 탑재될 수 있는 가능성, 거기에다가 전장과 관련해서 이제 카메라 모듈이 전장 쪽으로도 이제 확산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PTC 히터, 전기차 수소차에 들어가는 PTC 히터 매출이 이제 내년부터 이제 본격화된다라는 거. 이런 모멘텀을 감안해 봤을 때 실적이 좋아질 걸 감안하면은 주가는 아직도 좀 저평가다. 물론 올해 내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년 내내 박스권이잖아요. 이 박스권의 저항이 상당히 좀 강하긴 한데요. 22,000원 뚫고 올라가면 아주 강력한 시세가 문출될 수 있거든요. 작년 제가 이맘때쯤에 여러분들께 MC넥스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12월 중순 정도에 MC넥스 35,000원짜리 있을 때 2021년,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는 내년에 전장화와 관련된 종목들이 이슈를 좀 많이 받을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MC넥스를 소개해드렸는데 그게 불과 한 달 반 만에 66,000원까지 급등했거든요. 자화전자도 이제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오랫동안 이제 움직였기 때문에 한번 고점이 이제 뚫리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그야말로 강한 시세가 좀 분출될 수 있다. 제가 단기적으로는 목표가 22,000원 정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본격적인 이제 매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좀 강할 때 확실한 이제 주도 섹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IT 업종이 집중한다라는 전략으로 보면 뭐 자화전자는 지금도 저는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1차 목표가 22,000원 뚫고 나면은 만약에 이제 더 간다라고 하면 25,000원 정도를 2차 목표가로 대응을 해놓고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화전자 지금 목표가까지 거의 근접했는데요. 내년에 더 잘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리뷰 도와드렸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리뷰해볼 종목은요. 바로 11월 22일에 편입했던 알테오젠입니다. 이 종목도 매수에 15% 수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치료제 백신과 무관한 제약 바이오 기업들 지금 좀 공략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이제 알테오젠을 딱 2주 전에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해드렸거든요. 네. 근데 지금 차트를 먼저 좀 보면은 주가가 이제 움직인 걸 제가 소개해드리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조정이 좀 들어왔었어요. 조정이 들어왔다가 바닥에서 지금 4거래일 연속으로 이제 급등이 딱 들어와 버리니까 매수 가격 73,000원 대비해서도 무려 15%가 지금 수익이 났거든요. 이게 알테오젠 같은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이고 코로나19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닥에서 이제 매수세가 강하게 좀 들어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NFT라든지 메타버스 게임 이런 종목들이 정말 강하게 움직일 때는 제약 바이오 종목들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네. 성장 섹터에 이제 완전 극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제약 바이오 종목들의 자리를 NFT나 게임,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다 이제 대신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급등했던 NFT나 메타버스 게임 종목들이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면서 주가의 부침이 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다시 그 자리를 또 대체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내년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찌 보면 제약 바이오 기업들 특히나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 벤처 기업이라든지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지금부터가 어찌 보면 좀 성숙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어제는 제가 인트론 바이오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렸었잖아요. 네. 오늘 이제 양봉 만들면서 자리를 잘 이제 반등을 하고 있으니까 인트론 바이오도 계속 관심 있게 좀 보시고 오늘도 제가 제약 바이오 섹터 안에서 의료기기와 관련된 종목 하나 준비해왔거든요. 어찌 보면 뭐 알테오젠하고 같이 비슷하게 이제 후속주로 좀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잠시 후에 공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테오전의 후속주는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의 문자 사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림 시큐리티 4,600원 15%인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일단 이 종목은 저점은 친 것 같아요. 뭐 4만 원짜리가 약간 좀 깨지기는 했었는데 단기 바닥은 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거래량이 워낙 없는 종목이라서 이게 확실하게 저점이 나왔다라고 이제 장담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거든요. 가격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면 1차적으로 이제 기술적인 반등 목표치는 4,600원에서 4,7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종가 기준으로 3,800원이 만약에 깨지면 바로 손절 매도를 좀 하셔야 되니까 손절가 3,800원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드림 시큐리티 종목 상담 도와드렸고요. 그럼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우리 오늘의 하이라이트 시간이죠. 영민 DJ 원샷 원킬 종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뭘까요?
48,400원에 JYP 엔터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이 종목을 제가 11월 달에도 한번 소개를 그러니까요. 해드렸었는데 최근에 네. 주가가 좀 많이 밀렸어요. 하이브에 우리 이제 BTS님들께서 지분을 좀 팔았다는 얘기도 좀 있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위드 코로나 시행을 했는데 오프라인 공연이 이제 본격적으로 재개가 돼야 되는데 오미크론 관련된 또 변이 바이러스 확산 이슈가 또 터지면서 아무래도 엔터 기업들은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뭐 AS도 해드릴 겸 지금 자리에 충분히 또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찬스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JYP 엔터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뭐 시황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메타버스, NFT 게임 관련된 종목들은 워낙 급하게 올라왔었다가 단기적인 이제 차익 매물들을 좀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내년에도 분명히 NFT나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는 계속 좀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시장의 흐름이라는 게 매일같이 뭐 똑같은 종목들, 똑같은 업종만 올라갈 수는 없는 거니까 특히나 단기적으로 이제 변동성이 크게 이제 확대된 구간에서 투자 심리가 조금 얼어붙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그간 많이 급등했던 종목들에 대한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엔터즈들도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주가 조정이 좀 강하게 좀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 엔터 기업들이 전부 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JYP 엔터 역시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이 좀 나왔고 내년에 이제 신인 그룹들이 이제 데뷔하는 모멘텀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공연이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좀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지만 BTS LA 공연 정말 상황이 잘 끝났잖아요. 네. 어쨌든 지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오미크론 때문에 경제를 봉쇄하는 일은 없다라고 지금 단언해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월드 투어가 본격적으로 좀 재개가 되고 그리고 일본, 우리나라를 거쳐서 이렇게 전 세계적인 이제 투어가 활발하게 이제 12월 달부터 진행이 좀 될 거거든요. 사실 오프라인 공연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엔터 기업들 실적이 이렇게 좋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제 오프라인 공연이 재개가 되면서 실적은 더욱더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좀 있고요. 오프라인 공연이 없이도 이 아티스트들의 매출이 이렇게 급증을 했었던 이유는 바로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플랫폼 때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JYP가 어찌 보면 엔터 기업들 중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메타버스라든지 NFT 쪽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스트레이키즈라든지 아니면 있지라든지 트와이스 이런 이제 보유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의 이제 IP를 활용을 해가지고 NFT 컨텐츠화 시키는 거 가장 먼저 이제 시작한 회사가 JYP 엔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제 디어유도 상장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위버스도 있죠. 이런 플랫폼에도 지분 투자를 지금 다 해놓은 상태거든요. 모든 사업을 이제 플랫폼화 시키면서 사실상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이제 양날개 체제를 완벽하게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엔터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은 분명히 지속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실제로 이제 단기적인 어떤 노이즈 때문에 주가가 이제 급락한 자리는 오히려 충분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공략 포인트를 좀 짚어드렸고요. 48,4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54,000원, 손절 가격은 43,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원샷 원킬 종목은 JYP 엔터였습니다. 주가 조정이 들어왔을 때 다시 한번 공략해보자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54,000원이고요. 손절가 43,000원인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원샷 원킬 종목도 바로 공개해 볼게요. 네. 알테오젠의 후속 주겠네요, 이거는. 헬스케어,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59,000원에 TNR 바이오팹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알테오젠 방금 말씀드릴 때 내년 1월 달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제 이슈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렸고 네. 실제로 이제 성장 섹터의 종목들을 지금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좀 대체하고 있다. 12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나타나고 있는 뚜렷한 이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좀 세게 올라온 대표적인 종목을 보면 오스템 임플란트. 요 종목도 작년 3분기 때, 올해 3분기 때 실적이 되게 안 좋다 그러면서 주가가 보시는 것처럼 정말 많이 빠졌었거든요. 근데 최근 딱 3거래일 동안에 주가를 딱 들어올리는 걸 보면 12만 원대에서 14만 원까지 거의 25% 이상을 단기간에 지금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성장 섹터의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좀 살아있다라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가 바로 이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종목들을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네. 의료기기와 관련된 종목들 쪽으로 메이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관점에서 TNR 바이오팹을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업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분석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3D 프린팅 기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생분해성 의료기기라든지 바이오 잉크, 인공 장기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용어가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역분화 줄기세포라는 거, iPSC
IPSCS라는 거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IPSC가 사실 역분화 줄기세포, 우리가 이제 줄기세포를 연구를 할 때 국내에서 되게 이제 조금 규제 리스크 때문에 우리나라가 사실은 뭐 항우석 사태 이전에는 줄기세포에 있어서는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는 그런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는데 많이 조금 이제 후퇴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아직도 근데 이 줄기세포 연구를 할 때는 규제와 관련된 리스크 때문에 연구하기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이 역분화 줄기세포라는 게 모든 세포로 이제 분화가 가능한 그런 세포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규제, 윤리 문제에서 이제 비교적 좀 자유로운 그런 이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줄기세포의 이제 단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상당히 이제 차세대 치료 물질로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요 회사가 이제 iPSC 기술 유래의 심근세포 판권을 이제 확보를 해가지고 툴젠과 지금 공동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요. 최근에 특히나 이제 지난 8월달, 9월달에 주가가 정말 강하게 좀 움직였었는데 요 당시에 이제 급등을 했었던 이유가 요 회사에서 어드밴스드 이제 머티리얼즈라고 하는 국제 학술지에다가 3D 바이오 프린팅과 관련된 논문을 제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사진을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생지에다가 인공간을 이식하는 장면을 그대로 이제 재현을 해가지고 논문에 게재를 시켜 놓은 거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서 인공간을 만들고 이걸 실제로 동물에 이식하는 것까지 성공을 한 세계 최초의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제 기술력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좀 받은 회사고 학술지에 등재가 될 정도로 상당히 이제 높은 기술력을 이제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인공간에 대한 얘기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인공간뿐만 아니라 인공장기가 어찌 보면 꿈의 기술이잖아요. 이 꿈의 기술이 실현됐을 경우에 인간의 수명도 정말 좀 늘어날 거고 관련된 시장도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은 동물에 이제 실험하는 단계지만 뭐 가능성에 이제 거의 끝단에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장성의 끝단에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기대감으로 충분히 이제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가 좀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0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하고요.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8월달에 만들었던 고점 대비해서 조정을 충분히 받았거든요. 9만 원짜리에서 5만 원 초반까지 이제 조정받고 단기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6만 원 아래에서 이제 공략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 가격은 7만 원, 손절 가격은 5만 1,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원샷 원킬 종목은요. TN 알바이오 팹이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무료 방송도 있으시죠? 네, 오늘도 오후 4시에 무료 네. 공개 방송 진행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장 끝나자마자 무료 방송 시간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후 4시 꼭 기억하시고요. 저희 영민한 투자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